지금 유행 상황이 언제나 좀 유행 초기에는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확산됐다가 이제 이후에 이제 노년층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지금의 사망률은 아직은 좀 가소평가돼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500m 앞 서부 트럭 터미널 앞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전방 3.1km까지 15분 가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300m 앞 서부 트럭 터미널 앞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1. 차로를 이용하세요. 500m 앞 서부 트럭 터미널 앞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0.4에서 0.08 이런 정도 수준이고 합병증도 오미크론에 상대적으로 덜해서 지금까지의 하고 완전히 좀 양상이 다르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고 계시지 않나요? 좀 더 독감에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이제 사망률이나 치명률 전체 300m 앞 서부 트럭 터미널 앞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4.1km 외발상 지하차도까지 직진입니다. 300m 앞 서부 트럭 터미널 앞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1. 차로를 이용하세요. 만약에 이제 오미크론에 대비한다면 1,800만 명 발생해가지고 18,000명 죽을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김부겸 총리 얘기도 방금은 확진자의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한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역 체계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 특히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들을 제대로 관리를 해서 환자 분리를 잘해서 중증 환자는 빨리 중환자실로 갈 수 있게. 그다음에 경증 환자는 이제 격리를 제대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잠시 후 확산시키지 서부 않게끔 트럭 하는 터미널 앞 지하차도 진입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7,000명, 8,000명을 때도 흔들흔들했었거든요. 예. 그 격리 예. 그 격리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뭐 일본도 막 5만 명 가고 우리도 곧 그렇게 될 거라고 예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되게 5만 명이 되고 뭐 10만 명이 되고 격리되는 사람이 뭐 20만 명 된다 한다면 이게 노동력 수급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제는 이제 의료 체계 붕괴만 논의할 게 아니라 예. 한동안 확진자가 늘어나면 사회의 필수적인 요소들도 일을 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회사들도 연속적인 근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실제로 이제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외국이 하루에 지금 80만 명 정도 발생할 때 격리된 분 사람하고 이제 확진자까지 합치니까 전 인구 한 9% 정도가 노동을 못하게 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많은 회사들이 실제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도 할 수 있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회 체계 자체가 흔들리지 않게 하는 준비들도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우리도 결국 이제 대유행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대충 그 수준을 또는 그 수준을 어떻게 보시고 또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관리하게 되나요? 확진자 숫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뭐 정재훈 교수 TV라든지 여기저기 팀에서 지금 돌리는 거는 지난번에 뭐 9만 명, 6월 말 3월 초에 9만 명까지 뭐 나왔는데 그거보다 좀 더 시기도 빨라질 것 같고 지금 수준의 거리두기와 우리가 진단 체계를 4.9km 외발상 지하차도까지 직진입니다.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고 저번 주 3개월 정도 고생하고 나서 유행이 꺾일 것 같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책 목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우리가 이제 고향에 연휴 때 고향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보다 이제 몇천 명대를 관리하는 것이 우리 목표인데 좀 참아달라 이런 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한 7천 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건 어떤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7천 명은 지난번 데이터 때 이제 우리나라가 진단 체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시점이 7천 명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예. 그 정도 되면 이제 우리나라가 1%에서 2% 정도 확진율이니까 70만 명 정도 검사를 하는데 현재 80에서 85만 명 정도 합의 검사 PCR을 할 수 있거든요. 네. 7천 명을 넘어서는 상황까지 이제 진단율이 이제 그 양성률이 1에서 2%를 넘으면서 그렇게 되면 PCR만으로 진단이 하기 어려워지니까 그거에 대해서 PCR은 이제 꼭 필요한 사람만 돌리고 신속 항원 검사는 이런 것들로 진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선별이나 임시선별에서의 검사만으로는 전체 환자 검사하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되니 그때부터 이제 진단 체계, 진료 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지금 병상 가동률은 어떤가요? 그 대응 여력은 충분한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게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델타 유행을 하면서 중환자실이 2,200대 정도까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병상도 이제 17,000개 정도까지 준비를 해놓은 상황이라 지금 현재 병상 가동률 30% 미만이거든요. 일반 병상은 중환자. 근데 속도가 문제인데요. 이 속도를 2, 3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올라가게 하면 의료체계 붕괴 없이 버틸 수 있는데 확진자 수가 한 만약 7, 8배 이상 올라가게 되면 아무리 중증 환자가 4분의 1 정도 발생한다 그래도 거의 예전 델타 때 1,200명 같은 거 있는데 2,000명, 4,000명 이렇게 해서 중환자
감염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제 10만 명 이상 넘어가는 당연히 아니고 5만 명 이상 넘어가게 되면 중환자실 넘쳐나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적어도 3, 4만 명대 이상을 넘어가지 않을 정도까지 어느 정도 이제 유행 규모로 나가야 의료 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제가 생각을 합니다. 중증 치료제를 들어오기도 하고 이제 약을 먹으면 좀 거기서도 나아질 거라는 지난번에 설명도 있었는데 그거는 좀 소용이 크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고려해도 유행 규모를 넘어서면 힘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유행 규모를 얼마나 빠르게 올라간 유행 규모를 어느 수준에서 잡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뭐 외국도 뭐 방역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숫자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600m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보지 못했고 10만 명 기자 이런 것도 경험할 수 있겠구나라는 좀 그러니까 이제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2년 동안 버텼던 국민들이 뭐 외국도 한 5만 명, 10만 명, 20명도 걸리는데 우리도 좀 그렇게 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 그래서 그냥 다 걸려갖고 면역력을 높이자 이런 안티백서들의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비슷한 얘기 드린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풀어버리게 되면 거의 외국이 2년 동안 겪었던 거를 우리가 3, 4개월에도 겪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말씀. 몇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수준까지 가기면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 시민들의 관점에서는 지금 진단 검사가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네.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해 주시죠. 근데 이제 지금 일단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오미크론이 주된 이제 경기 남부의 뭐 평택이라든지 완성 이런 데였고요. 그다음에 광주에서 시작되긴 하는데 PCR을 이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또는 고위험군에서만 우선 돌릴 수 있게 되고요. 나머지 분들의 신속항원 검사로 먼저 검사를 하고 양성이면 추가로 확진을 검사나 그런 방식으로 되거든요. 근데 신속항원 검사의 가장 큰 문제가 PCR보다 3, 4일 정도 느낌이 양성으로 바뀌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또 양성 자체도 또 며칠 한 일주일 유증상인 경우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다시 음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 검사 자체가 약간 부정확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계속되거나 상황이 안 좋아지면 여러 번 검사를 한다든지 PCR 방법으로 다시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단계적 진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 내에 어느 정도 확진자가 좀 늘어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보는 체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예, 겁니다. 자가 검사가. 예, 자가검사 키트가 처음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믿을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거라도 도입해야 될 상황이 된 거죠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자가로 지금 현재 정부의 진단 체계는 자가로 채취하든 뭐 신속항원 검사라든 의료진 앞에서 하는 것만 인정하겠다고 얘기를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의료진 앞에서만 현재 진단 체계는요. 근데 그 문제가 신속항원 검사의 가장 큰 한계는 유증상자에서의 민감도는 70%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걱정돼서 무증상인지 확진될 만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에서의 적어도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증상 감염자를 못 잡아내는 게 가장 큰 한계이긴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해를 하셔서 내가 정말 조금이라도 안 좋다 그러면 일단 본인 스스로 활동을 자주 하고 밖에 안 나가고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음성이 남아도 음성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미음성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지금 화이자 그 CEO가 지난 주말에 연 1회 접종 정도가 이상적이다라는 그 인터뷰를 지금 관심을 굉장히 끌고 있고 부스터샷을 저희 뭐 4차를 맞느냐 마느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화이자 CEO의 그 발언은 번역을 제대로 보셨는데 유행 상황이 안정돼서 매년 한 번 정도 맞는 수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지 매년 한 번 맞는 숫자의 한 달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팬데믹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접종을 자주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너무 안 좋다. 이제 이런 개념을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일단 고위험군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엔데믹에 대해서 계절성 성향을 띠기 전까지는 여러 번 접종할 수밖에 없을 거고 다만 젊은 층들은 이제 지금 오미크론이나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제 고위험군을 자주 접종하고 젊은 층은 1년에 한 번 접종하고 이런 식으로 투트랙으로 갈 수는 있겠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진단 검사가 바뀌고 또 그 밀접 접촉자 격리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네. 어떻게 달라지겠죠? 네. 일단은 이제 그 확진된 분들도 이제 7일만 격리하고 해제되는 거, 일단 밀접 접촉자도 7일만 격리되고 해제되는 거로 바뀌게 될 거로 같고요. 또한 예방 접종, 특히 3차 접종을 마친 분들은 이런 분들은 그 기간을 더 줄이는 방법 또는 이제 면제하는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확진됐어도 이전 같지만 2주일 이상 격리하고 또 일주일 정도 더 있어 이런 건 아니고 일단 2차, 3차 접종까지 했으면 한 7일 정도만 격리해도 된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네, 확진자들이 이제 2차, 3차까지 접종하신 분은 7일 이내 격리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안전성보다는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오면 사회 자체가 운영이 힘드니까 불가피하게 줄인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요. 그럼 전반적으로 어떤 국민들 모두 이것을 어떻게 이제 위드 코로나를 합리적으로 또 지혜롭게 할 수 있을지 함께 만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정부가 무조건 못하게 하고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진자가 규모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본인 건강은 본인이 지킨다는 부분들, 또한 본인이 의심될 때 예. 남한테 전파 안 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 정말 아프면 쉬어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상황들이 돼야 그래도 파국을 맞는 상황까지 가지 않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조건 PCR 검사가 아니고 그러면 중증이거나 아니면은 그 심도 파워 검사 방식으로 병원에 수요일부터 듣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본인 선택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제 수요일부터는 아까 말씀드린 경기도 남부의 4개 도시하고 네. 광주에서만 그렇게 되는데 그렇군요. 지금의 속도로 봐서는 아마 이번 600m 주는 다음 주 정도 앞에 되면 시속 전국 단위로 50km 같은 방식으로 이동식 시행될 단속 가능성이 높고, 구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60대 그러니까 고위험분들만 PCR 중심으로 진단 체계가 되고 나머지 분들은 시소강 검사를 뭐 여러 번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희망은 없나요? 저기 뭐 남아공에서는 뭐 벌써 확진자가 줄고 오미크론이 저 독감으로 변해간다. 미국에서도 4월 내로 그렇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코로나 엔데믹이 될 거다. 이렇게 좀 이런 얘기 희망을 좀 되죠. 주십시오. 네, 그러니까 그 희망은 얼마나 크게 정리냐에 따라서 빨리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영국이나 미국이 지금껏 확진자도 많았고 예방접종도 못했다 이렇게 영국이 먼저 뽑혔잖아요. 근데 미국은 예방접종이 낮은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 아직도 유행이 올라가고 예방접종이 높은 이제 민주당 지역의 북부나 이런 쪽은 예방접종률도 높고 받는 사람도 많으니까 뽑히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예방접종이 가능성이 훨씬 얼핏 높긴 했지만 감염됐던 시점은 적은 상황이라 다른 국가보다는 오래 길게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림대학교의 이재관 교수였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친환경으로 체인지. 지금 대한민국은 탄소 중립을 향해 챌린지.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변화와 도전. 그걸 누가 하냐고? 그린 에너지, 그린 수소로 세상을 바꾸는 한국가스공사가 하지. 코가스가 만들고 코가스가 전하는 그린 수소로 그리는 그린라이프. 대한민국 그린 수소 에너지의 시작과 끝에 코가스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수소 경제를 선도하는 한국가스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합니다. 시사 본능 테스트 한판 직각. 예, 한 주간 직지의대 이슈들을 편하게 직감으로 풀어보는 시간이죠. 한판 직감. 네, 오늘도 뭐이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김재섭 전 국민의힘 어서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도봉에서 온 김재섭입니다. 예, 그리고 최지은 민주당 선대위원장님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부산의 지역구의 최지은입니다. 예, 지난주에 못 뵈서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다. 우리 너무 오랜만이에요. 이 김재섭 비대위원은 굉장히 아쉬워한다. 600m 앞에 시속 5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자, 바로 직감 이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감. 지금 대선 정부의 좀 제일 뜨거운 인물인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된 문제입니다. 민주당이 이제 김건희 씨가 도이치 모터스 주가 시기에 보유주식 22억 원을 전량 매도했다. 300m 앞에 시속 5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이 강제 구입 조사해야 된다 이런 정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직감. 주가 조작 의혹 받는 김건희 씨 강제 수사 필요할까라는 이슈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 소장님 말씀 주시죠. 기업 기회적 균형이랄까요? 얼마 전에 김건희 씨를 소환 조사할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 거기에 분명히 600m 앞에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부실장이 조사를 받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양쪽에서 한 사람씩 불러서 조사하겠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인 것 같은데, 저로서는 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뭐 불러서 빨리 문제를 마무리 짓든가 아니면 더 먼저는 홍준표 후보께서 이미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하셨을 때 자기들이 깔 수 있다고 한 거 아닙니까? 증권 거래 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 수익이 생긴 부분은 공개하지 않았고